퇴직하고 나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50년 가까이 아끼고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장 숫자를 보면서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든든해야 하는데 든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앞으로 이 돈으로 뭘 하며 살지? 돈이 있는데 왜 허전한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오래전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낀다고.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노년의 진짜 재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가? 둘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셋째, 노년의 진짜 재산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결단이 필요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생 후반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첫째, 왜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모았습니다. 아끼고 참고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고 나니 왜 허전한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본질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5천만 원이 갖고 싶어집니다. 5천만 원이 생기면 억이 갖고 싶어집니다. 억이 생기면 그 다음이 또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낀다고. 재산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은 의지를 채우지 못합니다. 채우는 순간 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재산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생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부동산 시세를 매일 확인합니다. 자식들이 재산에 관심을 보이면 혹시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것은 의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고통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지킬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커집니다. 돈은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의 돈은 젊을 때의 돈과 다릅니다. 30살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살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오래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돈은 있지만 누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고. 재산이나 지위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에서 온다고. 돈은 불행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음식, 편한 집, 좋은 병원. 분명히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고통이라고. 적어도 불행을 피하는데 돈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재산이라고. 무엇입니까?
첫째,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갑니다. 좋은 의사를 만납니다. 좋은 약을 씁니다. 하지만 건강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소화가 안 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도 무릎이 아프면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을 못 자면 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 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건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걸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둘째, 진짜 관계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합니다. 경조사를 꼬박꼬박 챙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모임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진짜 관계란 돈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병들어도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억대 재산보다 값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관점에서 돈으로 모인 관계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 끝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남습니다. 셋째,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는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루가 2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만이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이라고.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노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을 돈 걱정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소중한 것으로 채울 것입니까? 넷째, 마음의 평온은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한 부자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큰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탑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주식이 떨어질까봐, 자식들이 재산을 노릴까봐, 세금이 더 나올까봐,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맛있게 먹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 즉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고요함은 외부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서 옵니다. 돈으로는 그 고요함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재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쌓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재산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사람 자체, 즉 건강과 내면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가진 것, 즉 재산과 소유입니다. 셋째는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와 평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첫 번째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노년의 진짜 재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산, 건강을 지키십시오.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을 살면서 건강 관리를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매일 오후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었습니다. 2시간씩 빠르지 않게 그저 걸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30분을 걸으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것이 아무리 많은 돈보다 값진 투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건강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두 번째 재산, 내면을 채우십시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야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것, 더 비싼 것, 더 자극적인 것.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어떻게 내면을 채웁니까? 책을 읽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빌리는 것이라고 경계하면서도 좋은 책은 삶을 깊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조용히 앉아서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바라보십시오.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지나가는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입니다. 그 고요함이 내면의 풍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재산, 진짜 관계 하나를 지키십시오. 많은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많은 친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신뢰하는 몇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20번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1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낫습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됐지만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관계 하나가 노년의 든든한 재산입니다. 네 번째 재산,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고. 노후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돈은 미래를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그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노년의 진짜 재산을 탐험했습니다. 왜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가? 돈은 의지를 채우지 못합니다. 가질수록 잃을 걱정이 커집니다. 노년의 돈은 젊을 때처럼 누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건강, 진짜 관계, 시간, 마음의 평온, 이것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재산은 무엇인가? 건강을 지키십시오. 내면을 채우십시오. 진짜 관계 하나를 붙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진짜 행복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었다고. 평생 돈을 모으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모을 차례입니다. 건강 하나, 진심 어린 관계 하나, 고요한 하루 하나. 그것이 노년의 진짜 풍요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결단이 필요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생 후반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